당뇨인이라면 수면의 질에 따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실 텐데요. 당뇨 졸업이 까다로운 이유는 단순히 음식, 운동만 관리해서 혈당이 낮아지지 않고 수면의 질까지 꼭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 혈당이 계속 높아요. 요즘 밤에 자꾸 깨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진료를 하면서 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스트레스나 야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깨는 것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독립적인 자극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높은 혈당 역시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수면 중 각성이 혈당을 올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당뇨인이라면 수면의 질에 따라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실 텐데요. 당뇨 졸업이 까다로운 이유는 단순히 음식, 운동만 관리해서 혈당이 낮아지지 않고 수면의 질까지 꼭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졸업자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이었는데요. 그럼 당뇨 졸업자들이 어떤 식생활을 통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뇨 졸업을 향한 꿈이 현실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뇨 졸업자들이 지킨 식생활 습관 중 야간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야간류가 1회 정도라면 생리적 반응과 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야간류가 2, 3회 정도 지속하거나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된다면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혈당이 높아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당뇨인들의 야간류는 잠자는 도중에 고혈당을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하기 위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잠을 자기 3, 4시간 전에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복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진 것도 야간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을 자기 1~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당뇨를 졸업한 분들을 만나본 결과 빈번했던 야간류가 0에서 1회로 줄어들며 급격히 혈당이 떨어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으로도 야간류 개선이 어렵다면 한의학 치료인 혈당 개선탕을 통해 혈당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수면 중 고혈당 상황을 개선하여 야간류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밥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혈당 수치가 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이는 수면 중 고혈당 상태를 만들어 야간류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숙면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공복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제 환자가 저녁 식사를 아예 안 드시는 단계까지 가셨는데요. 야간류가 4회에서 0회까지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더욱 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었기에 저녁에는 밥량을 약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야간류는 줄고 수면은 더 깊어지면서 혈당 역시도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었습니다. 수면이 안 좋은 당뇨인이라면 저녁밥만큼은 밥이나 고구마, 밀가루 등의 탄수화물은 줄이고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맨발 걷기를 하며 땀을 내는 것입니다. 수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잘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만큼은 수면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약간의 땀까지 흘릴 수 있다면 이는 더욱 수면에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약간의 땀이 나면서 인체의 심부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더욱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맨발 걷기는 발이 직접적으로 땅과 닿으면서 위쪽으로 몰린 체내의 열을 아래로 내려주어 숙면을 돕게 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관을 돕는다라고 합니다. 더 나은 수면을 통해 당뇨 졸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주 1회 정도 꼭 맨발 걷기를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취침 직전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졸업자들이 숙면을 위해 지킨 3가지 생활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야간류를 줄이고 저녁 식사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하고 매일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숙면을 돕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도 숙면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선천적으로 수면 관련 기능이 약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도 잠자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혈당 개성탕과 같은 한의학의 치료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훈정입니다. 오늘 해결해드릴 궁금증은 당뇨인이 잠을 자다 깨는 수면 중 각성 증상입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 혈당이 계속 높아요. 요즘 밤에 자꾸 깨는데 이것 때문일까요? 진료를 하면서 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스트레스나 야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깨는 것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독립적인 자극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높은 혈당 역시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수면 중 각성이 혈당을 올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는 순간 우리 몸은 자동으로 각성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뇌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을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모두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수면이 끊기면서 혈당이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원래 코티솔이 오르는 시간대인데 이 시기에 각성이 더해지면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이런 수면 분절, 수면 무호흡증, 얕은 잠을 자거나 불면인 경우 이럴 때 새벽 혈당이 더 크게 튀는 경향이 명확하게 관찰됩니다. 당뇨인이 밤에 깨는 경우를 크게 3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뇨증입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야간뇨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수면 중 혈당이 높아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소변 양을 늘립니다. 이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죠. 깰 때마다 혈당에는 악영향을 미쳐서 다음날 혈당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지죠. 산소가 떨어질 때마다 몸이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며 혈당은 상승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제2형 당뇨인은 그렇지 않은 당뇨인들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20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혈당 악화를 만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혈색소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입니다. 잠들었는데 새벽에 자꾸 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는 것도 아니라면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중 각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특히 평일에 수면 중 각성이 있다가 일정이 없는 주말에는 잠을 더 잘 잔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경우, 잠든 지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주로 깨는 경우, 낮에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많은 경우라면 스트레스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당뇨인이 깨지 않고 잘 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인별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야뇨증으로 인한 각성입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이 깬다면 취침 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물은 물론이고요. 차, 음료, 수분이 많은 과일 섭취도 제한해주세요. 야간 배뇨 횟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둔 상태로 20분 정도 계시는 것도 야간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세 이상인 경우, 또 다리에 부종이 많은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활동하면서 다리로 수분이 쭉 몰려서 부종이 쉽게 생기는데요. 누우면 수분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취침 1~2시간 전에 20분 정도 다리를 올려두면 다리 부종이 다시 위로 올라오고 다리 쪽에 모여있던 수분이 미리 배출되기 때문에 밤중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각성일 때는 옆으로 주무세요. 수면 무호흡은 천장 보고 잘 때 가장 심해지고 옆으로 잘 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장비 사용이 부담스럽거나 무호흡증이 심하지 않다면 옆으로 자기만 해도 각성 횟수가 감소하고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인 경우는 자기 전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은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경감 방법입니다. 천천히 4초간 들이쉬고 8초간 길게 내쉬는 호흡을 10분 정도 유지하고 잠에 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 중 각성이 감소하실 거예요. 자기 직전 심호흡 루틴 10분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칭은 원인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 각성 빈도, 피로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잠을 자면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가 쉬워집니다. 몸이 이완되고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잠을 더 잘 자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신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부종을 없애기 때문에 야간 요가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에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20분 정도 스트레칭 하시고 그 다음에 누워서 10분 정도 호흡을 하다 잠들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안정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체 리듬일 때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됩니다. 오늘은 11시, 내일은 1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잔다면 혈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되 12시 이전에 잠에 들어서 7시간 이상 자는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수면 중 각성은 다음날 공복 혈당을 높입니다. 야간요가 있다면 자기 전 수분 제한, 무호흡증이면 옆으로 자기, 스트레스가 많다면 호흡법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하는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취침이 야간 중 각성을 줄이고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수면 중 각성 횟수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공복 혈당으로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안내 드릴게요. 당뇨 편지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혈당 관리 노하우입니다.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신청만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되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